부동산 얘기만. 그 유명한 정쟁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합당 문건 유출 엄정 조사하라 지시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더불어민주당 합당 관련된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들 그 당연직 최고위원들로 하고 등등 뭐 선거 때 어떻게 하겠다 등등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 분위기면 쉽지 않다. 지금 벌써 3주 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 논의가 진행되는 게 3주 차인데 계속 그 해결이나 정리정돈되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 사태는 더 확산되고 있다. 경청을 하고 있지만 들을수록 더 커진다 문제가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의 반응으로 네.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그 물론 보도 내용도 확실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진짜 민주당 내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당 대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예요. 예. 확인을 해준 거지 사실은. 근데 그렇죠. 왜 유출됐겠냐 그게 네. 비공개 문건이 당직자 중에도 사실상 합당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당직자들이 많은 거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그쪽에서 유출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대가 만만치 않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고 한 발 물러설 스타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야. 예. 고인데 문제는 지금 보세요. 지방선거 이제 넉 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 이제 석 달 있으면 본격적인 그렇죠. 선거전에 돌입하는 이제 건데 곧 명절이고 하니까. 예.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시장을 제외한 어떤 광역단체장에도 출마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잖아. 맞아요. 그 얘기는 뭐야? 못 이긴다는 얘기야. 예. 물론 경북도지사는 이기지. 예. 근데 거기는 이제 현역 의원은 도전하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 뭐 옛날 같으면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있더라도 본인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자당 출신의 현역 단체장을 꺾고 경선에 이겨서 도전하겠다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명도 없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어차피 안 돼. 그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입증을 해주고 네. 있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죠. 판이 이렇단 말이에요. 네, 현재. 그렇죠. 판이 이런데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면 못 이겨? 예.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위험해? 못 이길 것 같아서 합당해서 조금이라도 득표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맞느냐부터 네. 시작해서 강한 반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강대강 파열음은 세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걱정되는 건 이렇게 판이 좋은데 괜히 안에서 이 문제로 싸우다가 조금이라도 선거판이 좀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다들 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도 이거 3주차 취재를 하고 있고 취재하면 할수록 저도 비판을 많이 듣는데 이게 통합에 대한 대의나 당위 뭐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떼놓고 과정, 절차 이게 문제다. 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화를 내고 계신다. 저도 지역위원회 동감해요. 활동하시니까 그 얘기 많이 그렇죠. 들으시죠. 지금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제 네. 선거 승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마치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이미 이긴 거 아니야? 네. 선거는 이기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보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는데 이거는 진짜 약간 걱정되는 얘기예요. 선거는 사실은 진짜 뭐 뚜껑 열기까지는 모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1, 2% 예.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분위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랑.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론조사 결과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내에서는 합당 여론이 높지만 일반 중도층에서는 네. 부정 여론이 훨씬 높아요. 수치까지 제가 말 안 하지만 굉장히 높더라고요. 10%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네. 부드럽게 쫙 가서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되면은 플러스 효과가 나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효과가 나긴 힘들어졌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광역이나 이쪽에 나오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유일하게 아마 이번 선거에 문제될 수 있는 분은 조국 대표 정도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보궐이나 나간다 그러면 예. 그 정도 선에서 예. 어쨌든 그분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나간다 그러면 그 음. 정도를 뭐 배려한다든지 그 선거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거에다 누가 이제 비난할 사람이 음.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과정이 더 합당으로 갈 수 있는 서로 연대하거나 합력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합당 딱 정해놓고 네. 여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또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지금 문건에도 보면 이제 3월 3일에 해놓은 얘기가 선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음.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문건 때문에 이 문건 파문이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자기네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조국혁신당은커녕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전혀 몰랐던 문건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아침 한정혜 정책위 의장 네.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 정치의 과정이 틀렸다. 예,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과정의 정당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안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유시민 그러지 작가가 않으면 지난번 그러지 유시민 않으면 작가가 이게-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뭐 합당의 네. 이유 반대하는 거다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절차 문제도 절차 문제지만 이게 합당하는 이유 예. 결국은 선거 승리 아니에요? 선거 뭐. 승리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는 그거로 보는데 그거는 저는 여론조사 수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말씀처럼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예. 당내에서 지금 초선 의원들도 음.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재선 3선들도 제가 보기에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도 나왔지만 지방선거에 직접 이제 뛰려거나 뛰는 사람들하고 이 국회하고 저는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온도 차이도 있어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몇 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뭐 차기 당권이나 대권이나 아니면 차기 공천에 관심이 가 있는데 네. 지방선거 현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한가한 얘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약간 보여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땐가? 근데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네.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출마자가 2,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후보 그렇죠. 등록하려고 네.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셈법이. 그리고 조국당이 들어오면 그 이후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거 교통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최소 몇 달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좀 더 진작하든지, 네 아니면 지금 너무 바투게 너무 뭐라고 됩니까? 그 즉자적인 제안 뭐 이런 게 들어와서 뭐 다들 처음에는 당혹감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절차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통합이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 아닌가. 취재를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이제 요번 합당 이슈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갈 수 있느냐의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최선의 결과는 지금 국힘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TK 외에는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도 급이 되는 사람 중에 안 나온다고. 네. TK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당세나 지지층을 넓혀가서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 국힘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계속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지. 다만 민주당 안에서의 정책 대결은 있어야지. 경쟁은 경쟁은 이루어지지만 네. 결론은 항상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는 그런 이제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잘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파열음이 너무 세게 나버리면 예.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예.
될 게 안 돼. 될 일도 안 되는 네. 판을 그렇죠. 만들어서야 기본적으로 되느냐. 근데 저도 지금 감정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계신 그게 거 사실은 아니에요? 더 안 좋은 네. 거예요. 말싸움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하자 그러는데 뭐 예식장이 왜 그러냐, 뭐 예물이 왜 그러냐 이렇게 싸우기 네. 시작하면 결혼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도 막 축하 박수 잘 못 쳐요. 아유, 네. 앞에 왔지만 뒤에서는 아유 쟤네 뭐 싸운대 신혼여행도 안 간대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아니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코너로 몰리고 있잖아요. 가운데 운동장 완전 비었거든요. 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가운데 예. 딱 차지하면 예. 사실은 얘들이 너무 다시 일로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예. 그러기 정말 조류의 찬스거든요. 실제 국민의힘은 제가 취재해 보면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근데 있어요. 조국 민주당이 혁신 가운데를 다 먹는 그렇죠. 분위기예요. 조국 네. 혁신당은 아무래도 약간 왼쪽에 있어요. 예. 그럼 여기는 사실 그 나름대로 그냥 가치를 둬도 되고 네. 민주당은 이 비어 있는 가운데 운동장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요 가운데를 차지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예. 우리 민주당 지지 어찌 보면 부정적인 평가가 부동산이라든지 여기에 사실은 20대 30대 남성들도 있고 그다음에 60대 70대 등 어르신들도 있단 말이죠. 요 가운데 네. 요걸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왼쪽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저는 이 선거 쪽으로는 아니면 앞으로 우리 당 나갈 방향에서나 네. 약간 엉뚱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도 100% 공감해요. 지금 이른바 중원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온 거예요. 저로의 근데 찬스인데. 과거의 민주당 같았으면 이른바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 부자 감세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거. 근데 했잖아요. 네. 이제 가운데를 진짜 중원을 다 먹을 환경이 조성돼. 그러니까 다 먹고 나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요. 여기 일단 여기는 지금 저도 맞아요. 요 왼쪽은 나중에 먹어도 돼요. 여기는 일단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도 돼. 여기가 먼저예요. 선우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민주당 전략위원장을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는 선호가 있고 완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을 잘못 풀어서 오히려 패가 꼬여서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용남이 돼버렸다. 형이 뭐 정무로 가든가 이 형님이 이렇게 해서 정무로 왜냐면 가셔야 용남이 형을 여기다 그 우리 영입한 이유가 요 가운데 운동장을 좀 예. 차지해서 미드필드에서 좀 아, 뛰어서 하라는 목적이잖아요. 정무가 비었네. 정무가 비었어. 여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여 예. 차지하는 역할을 하실 분이거든요. 예. 주식도 전문가시고 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운동장을 네. 차지한 역할을 빨리 맡기시면 돼요. 원래 결론이 딱 맞잖아요. 거의 대통령급 변호사인데 아니 편의점에서 인사가 인사가 났네요. 났네. 아. 와 아, 정무 비서관으로 인사가 아. 나셨습니다. 우리 하도 자리가 뭐 많이 나와가지고 예. 아유 얼굴이 빨개지셨어. 본심을 들켰나 보다. 본심이 들켰어. 인사를 편의점에서 해버렸다. 네, 거의 단독성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전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좀 지금 좀 답답하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코스피면 코스피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세 협상도 우리한테 진짜 최대 현안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문제 뭐 이런 거 등등 어떻게 풀지, 러시아 뭐 너무 현안이 많기 때문에 방산 협력도 뭐 여러 가지 그 특히 이제 캐나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등등 현안이 많아서 이거 정리하기도 바쁜데 안에서 합당으로 3주째 이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